어젯밤 미국의 4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인 PCE가 발표됐습니다. 발표치는 시장의 예상과 부합하는 작년 대비 2.8% 상승률로 나왔는데요. PCE가 엄청나게 상승하던 2년 전에 비해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상승률이 크게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금리를 내려도 된다고 말하는 이유도 이렇게 물가지표가 둔화된 큰 흐름을 보고 말한 것인데요. 샤워실의 바보들이라고 불리는 연준 정책의 괴리감을 느끼기 위해 PCE 상승률과 기준금리를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금리와 양적 완화, 거기에다 사람들의 계좌에다 직접 현금을 쏴주는 재난지원금까지 이렇게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하고 있을 당시 PCE 상승률은 3% 후반을 향해 넘어가고 있었죠. 그림처럼 당시 파월이 앵무새처럼 반복했던 말이 인플레는 일시적 현상이란 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PCE 상승률과 기준금리의 격차가 무려 3%나 벌어지던 시기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가가 더 오르고 나서야 연준은 화들짝 놀라서 아주 뒤늦게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저때랑 반대로 기준금리가 PCE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지만 또 이런 뉘앙스의 말들을 많이 하고 있죠. 이렇게 물가가 높아지는데도 저금리를 유지해서 전 세계가 인플레의 고통에 시달리는 것이고, 반대로 지금처럼 금리가 물가보다 높은데도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하다 전 세계가 경기 침체의 고통에 시달릴 것도 결국 연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PCE와 같이 발표된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도 35라는 수치가 나오면서 제조업 부문의 경기 둔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치가 얼마나 경기 둔화에 대비해야 되는 상황인지 보기 위해 25년간의 장기 차트를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간으로 채권 금리가 내려간 이유는 PCE는 예상치에 부합하며 전달과 동일했지만 제조업의 경기를 판단하는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거의 과거의 경기 침체 수준으로 낮게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또 주목해서 보고 있는 지표는 미국의 카드론 연체율입니다. 보시는 것은 전체 시중은행의 카드론 연체율입니다. 금리 인상을 시작한 22년도부터 연체율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해도 과거의 경기 침체 수준에 비하면 안심할 단계 아니냐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은행들의 자산 규모에 따른 연체율을 나누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산 규모가 1위부터 100위까지의 은행, 카드론 연체율은 전체 은행들의 연체율과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비중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나머지 수천 개 은행들의 연체율, 자산 규모가 100위권에 들지 못한 은행들의 카드론 연체율도 봐야겠죠. 지금 보는 것이 자산 규모가 100위권에 들지 못한 나머지 수천 개 중소형 은행들의 카드론 연체율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경제 여건이나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은 자산 규모가 작은 중소형 은행들에게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자산 규모가 작은 은행들의 카드론 연체율이 과거 경기 침체 시기보다 높은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어려운 서민층들부터 미국 경제가 붕괴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이렇게 카드론 연체율이 급증하는 것은 엄청나게 증가한 중소형 은행들의 차입비용 상승에 따른 높아진 대출 금리 때문인데요. 카드론 금리는 저금리 때도 10%에 육박하는 상당히 높은 금리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1%가 넘는 도저히 이 대출을 받는 서민들이 감당할 수준이 아닌 상황이 됐는데요. 아마도 연준은 또 샤워실의 바보 행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0년물인 장기 채권 금리는 기준금리보다 훨씬 낮은 상태로 채권 시장이 미래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벌써 김칫국을 마시고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연준이 나중에야 뒤늦게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금리를 내리게 될지도 모르는 역사적 실수의 반복을 다시 할지도 모를 일이죠.